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이재명과 한독수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인사평가하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치 철학이 있느냐, 정치적 비전이 있느냐, 그것을 놓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느냐,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은 제대로 서 있느냐. 그게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되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신원서판으로 보죠. 멀쩡하게 생겼냐? 학벌이 좋으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또라이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말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서부터 인사조직 전공자로서 이재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보기 시작했죠. 그냥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검토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이재명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재명인가 하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이재명이 뭐 좀 했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어야지. 어떻게 뭐 윤석열을 찍겠어. 어떻게 한덕수를 찍겠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재명을 찍어야 되는지. 이재명이 또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주권자인 시민들이 이재명을 머슴으로 고용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한독수를 고용한다고 쳐봅시다. 우리 윤석열을 고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백주 대낮에 다 봤습니다. 근데 한독수는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한독수라는 일꾼이 이 머슴이 무슨 짓을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살펴보면 한독수는 또라이인 거예요. 미친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괴팍한 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는 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돋보이는 겁니다. 이게 돋보이지 않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이거를 평생 전공하고 가르쳐오고 컨설팅하고 자문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말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인사조직론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을 내가 지금까지 못 봤다는 거야. 인사조직론을 전공했어도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사조직론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청 넓은 학문입니다. 단순히 인사조직론 교과서에 나오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역량 진단도 해야 되고 인사평가해야 되고 어떻게 급여 보상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일일이 하려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인사조직론은 허공에서 떠다니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사의 바로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조직론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론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거는 인사론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인 조직을 설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뭐라 그랬어요? 개념적 실체로서 설명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직론은 훨씬 더 공부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연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론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국가가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몇 문장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재명인가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문장을 썼으니까요. 간단합니다. 왜 이재명인가? 하필이면 왜 이재명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은 이재명을 다시 여기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도구처럼 써왔던 정치인들 틈에서 이재명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애써왔습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지켜야 할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인사조직론 관점에서도 이상적인 국정 운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필요합니다. 요 몇 문장이 사실은 이재명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2달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컸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시를 쓰고 싶어 했어요. 제가 교대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젊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이승훈 교수였습니다. 나중에는 한양대 국문과로 오셨죠. 시인이었거든요. 아실 겁니다. 굉장히 시가 어려운 시를 쓰시는 시인이었는데 내가 그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를 써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좀 봐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를 쓸 형편은 안 되죠. 그런 재능도 없고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시를 쓸 재능은 없지만 앞으로 가끔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를 설득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쇼츠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분 이내로 낭독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서 쇼츠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쇼츠 폼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간단하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다 앱들이 워낙 좋은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하셔서 쇼츠로 만들어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면, 쇼츠로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쇼츠로 만드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후사하겠습니다. 후사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후사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건민내를 통해서 후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했거나 하는 것은 적당히 잘라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도 처음에는 이거 뭐 그 맥의 파이널 컷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게 동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이널 컷을 배우다가 대강 할 줄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제가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러면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라이브로 강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컨설턴트로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내가 잘 만들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해놓고 그냥 강의를 라이브로 하면 영상을 만질 필요가 없다. 그냥 그건 구글이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여기 이제 기계들만 봐가지고, 근데 기계를 내가 또 못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은 영상대로, 또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손 봐주고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분들도 나중에 다 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 쇼츠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쇼츠를 한번 봅시다. 이재명이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고 얼마나 그걸 뭐라 그러죠? 예지력이 있는 사람인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지력이. 명태균이 예지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지력이 있는 놈이 사태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재명이 예지력은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박선원 의원과 대화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한 거는 사실은 대표님께서 피습 당하시고 나서 7월 초 정도 돼요. 7월 중순. 아무래도 계엄할 것 같다.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 이게? 그래서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필리버스터 때 제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문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기는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니까 본회의장은 하세요. 이래서 제가 승인 받고 한 겁니다. 제가 혼자 튀는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제가 이 계엄 이야기했을 때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막아진 거죠. 제가 초선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막자, 같이 하자. 그리고 저를 끌어주신 겁니다. 네, 그렇죠. 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파토를 내서 자기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때려잡으려고 그랬던 거죠. 뭐 그 계획이 이미 다 나왔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지력과 통한 겁니다.